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간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치킨에 맥주, 치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간식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요, 세 종류의 다양한 치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맛있어 보이는 치킨도 유행을 탄다는 거, 치킨에도 역사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70년대는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프라이드 치킨이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양념치킨, 매콤달콤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치킨이죠. 이 양념치킨은 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외환위기와 더불어서 경제 불황이 계속되자 치킨집 창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요, 이 웰빙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프라이드 치킨의 대항마로 바로 이 구운 치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구운 치킨은요, 기름에 튀겨내는 프라이드 방식과는 달리요, 오븐에서 구워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삭하니 말입니다. 업체들은 구운 치킨이 오븐에 구워서 기름이 쪽 빠진다고 홍보하면서 더 건강한 치킨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더 건강한 치킨이라. 글쎄요, 건강하다면 과연 얼마나 더 건강한 치킨일까요? 업체들의 홍보대로 정말 기름이 쏙 빠졌을까요? 휴일을 앞둔 금요일 밤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는데요. 가벼운 맥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 무엇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들이 먹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븐구이 치킨. 노릇하게 익은 모습이 제 식욕 또한 자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프라이드나 양념치킨을 놔두고 구운 치킨을 먹고 있을까요? 오븐 치킨은 이렇게 딱 구우면은 기름도 쫙 빠져있고 담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븐 치킨 시켜 먹어요. 주로 저녁에 치킨을 먹는데 저녁에 먹어도 오븐이 기름기가 훨씬 적고 담백하고 또 먹었을 때 왠지 좀 그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그냥 일반 치킨보다는 좀 담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입맛에 맞는 것 같고요. 구운 치킨 업체들의 광고 역시 이런 내용입니다. 이기지 않고 똑바로 구웠다. 기름이 쏙 빠진 치킨. 우리 구운 치킨. 기름기가 쏙 빠져 더 건강하다고 말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도 오븐구이 치킨은 기름기가 없어 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의 말처럼 정말 건강한 치킨일까? 우리는 과거 오븐구이 치킨 전문점에서 근무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븐구이 치킨 전문점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 말합니다. 그릴이라고 있어요. 그 소스를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시작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보면은 몇 마리씩 하고 가기 때문에 계속 해놓고 방치해놓은 냄새도 좀 역하고 그 닭에서 이제 나오는 그 피부 막 떨어져서 막 껍데기 막 떨어질 건데 이 그릴을 너무 깨끗하게 닦으면은 닭이 다 살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달라붙는다. 제가 볼 때는 막 기름기도 막 끓고 막 지져가지고 거기다 그 상을 올려가지고. 제보자는 오븐구이 치킨이 과연 건강한 치킨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오븐 치킨을 좀 믿고 있을 줄 알고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와이프가 치료적으로는 저부터도 그런 거 치킨 이방으로 기름 빠지고 좀 와이프는 그 후로부터는 이제 안 먹죠. 제보자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구운 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구운 치킨으로 유명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븐에 구워서라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띕니다.
곧이어 주문한 오븐구이 치킨이 나왔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킨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방에 들어가 구운 치킨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위가지고 네. 이제 갈비찜이 한 마리씩 포장이 돼서 나와요. 아, 한 마리씩 오는구나. 이거보다 그람수를 예. 기계로 쫓아내서 나오기 때문에 아. 물건도 많이 갖고 할 수 없어. 이런 건 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다 시즈닝이 돼 있어요. 본사에서 손질돼 온다는 닭은 껍질을 잘 손질해 그릴에 올린 뒤 오븐기에 넣어주는데요.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닭의 상태를 잘 봐가며 약 15분간 구워주면 오븐구이 치킨이 완성됩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진 오븐구이 치킨. 잠시 후 상자에 차곡차곡 옮겨 담는데요. 야심한 밤 출출함을 달래줄 오븐구이 치킨의 배달 채비를 마쳤습니다. 구워서 더 맛있다라는 치킨. 그런데 치킨 조리가 끝난 후 직원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치킨을 구워낸 그릴을 그저 솔로만 대충 닦아냅니다. 한참을 지켜봐도 그릴을 물이나 세제를 사용해 세척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루에 그냥 두세 개? 두세 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써요. 하나로 하루 종일 써야 돼요. 야, 이렇게 솔로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솔로만 해도 이렇게 큰 거 좀 남아있고 그런 거 막 묻진 않아요? 아, 근데 위생적으로는 둘다 나쁘니까 여기다 담구나. 아, 여기다 담구나. 그럼 솔로 하나. 여기다 넣어도 사람들이랑 하고 아, 그래요? 따로 세차하고 아, 그러진 않아요. 원래 저는 기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네. 이 솜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개수대에 넣느니 솔로 대충 문지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긴데요. 깨끗한 물에 세제를 풀어 그릴을 닦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기름때가 꺼림직합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기름때가 그대로인 그릴 위에 또다시 닭을 손질해 올리는데요. 그릴 재사용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영업을 마감하자 이제야 그릴을 닦는데요. 주방은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 이 냄새가 되게 역하긴 하네. 아, 진짜 역하다. 빠른 거 많아요. 기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름때가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걸로 한번 끄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치킨을 굽는 오븐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오븐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언제 청소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러운 오븐. 위, 아래 할 것 없이 오븐은 온통 닭에서 흘러나온 기름때로 찌들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닭이 구워진다고 생각하니 식욕이 싹 가십니다. 혹시 닭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 냉장고 속에 있는 닭을 점검해봤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2월 22일까지 이틀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시켜요. 근데 하루나 이틀 정도 괜찮고, 그거 지나가면 이제 폐기해야 돼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유통기한 지난 닭으로 만든 치킨이 그렇게 손님에게 배달됩니다. 또 다른 구운 치킨 프랜차이즈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방에서는 치킨을 굽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구워진 치킨을 오븐에서 꺼내 어디론가 내려놓습니다.
주문에 앞서 닭을 미리 초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 한 번 구워 놓은 거예요? 한 번 구워 놔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예. 그냥 이렇게 냅두고 안 덮어도 돼요? 그런데 잔뜩 초벌해 놓은 치킨을 보관할 자리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거 왜 여기다 놔? 여기 자리가 없어요. 아, 그냥 자리 없어서? 초벌해 놓은 치킨이 타일 바닥에서 식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오븐을 청소한다며 호스로 물을 뿌리는 직원. 기름때를 머금은 물이 초벌한 치킨 옆으로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기름때 장난 아니다. 이렇게 초벌했던 닭은 다시 오븐으로 들어가고 다 구워진 치킨은 손님에게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손님에게 나갈 치킨 옆에 앉아있는 직원,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웁니다. 주방장 역시 대수롭지 않은 듯 담배를 피우는 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뒤 주방장 역시 저곳이 지정 흡연석이라도 되는 양 담배를 피우는데요. 흡연실을 겸한 주방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또 다른 구운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사정은 좀 다를까요? 주문을 받은 직원이 냉장고에서 닭을 꺼냅니다. 그런데 조리를 위해 받아든 닭을 살펴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닭의 유통기한은 3월 4일까지 이미 하루 지난 닭입니다. 이모, 근데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그냥 써도 돼요? 아, 그냥 써? 그래.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 뭐 하나? 씻고 가면서 그래. 아, 진짜? 이곳의 손님은 재고 처리반이었습니다. 이제껏 돈을 주고 재고 처리까지 해주고 있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재고 처리는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또 다른 오븐구이 치킨집에서는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닭을 쓰고 있었습니다. 10일 지났네. 설마 이 닭이 조리돼서 손님상으로 나갈까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저는 상관없어요? 다 써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일단 구우면 오래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말. 구워서 건강하다고 하는 치킨의 속내가 이런 것일까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오븐구이 치킨의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조리 과정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름다. 구운 치킨을 손질한 작업대 위에 신문지엔 무언가 흥건할 정도로 흘러나와 있었는데요. 만져서 확인해보니 미끌미끌한 것이 닭 기름입니다. 이거 근데 기름 이렇게 묻어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름이 다 잘 빠지진 않나 봐요. 다 100%. 기름 그럼 다 빠지진 않네. 우리는 오븐구이 치킨의 기름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오븐에 구운 치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이곳 주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육즙이라고 그러고요. 아, 육즙이에요? 아, 네, 기름기랑. 껍데기가 다 망치죠. 육즙이라고 육즙 없이 섞어서 못 먹어요. 아, 그래요. 그걸 육즙이라고 그러고. 흘러나오는 것이 닭의 육즙이라 설명하는 주인. 다른 곳은 어떨까? 우리는 또 다른 오븐구이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오븐구이 치킨에 대해 질문하자 한 업주는 프라이드 치킨과 오븐구이 치킨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후라이드 그냥 튀기는 거하고 구운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당연하지. 뭐가 다를까? 구운 거는 기름이 딱 빠져나면 파듯한 흘러내려오잖아, 기름이. 튀긴 거 같은 경우는 기름에다 이 달걀 기름이 많잖아. 그걸 또 거기다가 기름을 다 튀겨. 그러면 그 기름이 그 튀긴 나무에 들어오는 거야. 기름 다 거기다 보면. 근데 이거는 기름을 쫙 빠져. 정말 오븐구이 치킨은 기름이 쫙 빠질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빠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라이드 치킨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닭에서 기름과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실험 기관에서 직접 구운 치킨과 프라이드 치킨을 같은 시간에 주문했습니다. 오븐구이 치킨 3개 업체와 프라이드 치킨 4개 업체, 총 7곳의 치킨을 대상으로 포화 지방 함량의 성분을 조사했는데요. 각 업체의 한 마리 양이 다른 것을 감안해 동일한 부위에서 같은 양의 시료를 채취했고, 프라이드 치킨의 경우 튀김옷을 벗겨내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븐구이 치킨의 포화지방 함량은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 조금 적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두 치킨의 포화지방 함량은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븐구이 치킨이 그 오븐의 열에 의해서 그 닭 껍질 부위의 지방이 약간 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프라이드 치킨과 그 지방 함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지방 함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기가 쏙 빠진 건 아니네요. 그래서 쫙 빠진 것은 아니죠. 오븐구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간 빠진 거죠. 이기지 않고 똑바로 오븐구이 치킨이라고 해서 업체들의 홍보처럼 기름이 쏙 빠진 것으론 볼 수 없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오븐구이 치킨의 조리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우리는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구워지는 치킨의 기름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밑에 구워지고 있는 치킨 위로 떨어지는 모습. 기름이 이제 떨어지긴 하네요. 엄청 떨어져. 밑에 있는 닭들은 진짜 확실히 이렇게 떨어지니까. 눅눅해져야죠. 그렇지, 기름만 좀 미끄러. 아래에 있는 치킨이 위에서 떨어진 기름에 적셔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만난 구운 치킨 창업 전문가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븐이 안에 숫자가 고치잖아요. 네. 숫자를 고치면 예를 들어 10단짜리란 말이에요. 네. 10단짜리가 맨 처음은 네. 가장 맛있는 거 있어. 가장 맛있는 거. 시키더라도 저게 오픈하자마자 시키더라도 다음에는 안 된다는 게 이해됐어요? 이거는 몇 주예요? 아, 기름 장난 아니게 나오죠? 밑에 있는 거 봤죠? 이 밑에 있는 거 봤죠? 이 약간 맨 밑에 있는 거 아주 기름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맛이 편차가 없잖아. 저도 떨어지는 걸 봤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맨 밑에 있는 놈은 잡수는 소비자가 가장 들어온 걸 보는 거지. 가장 많이 들어간 소비자가 많이 들어간 가장 아래에 있는 닭이 위에서 구워진 닭의 기름을 모두 흡수한다는 말. 그렇다면 구운 치킨은 정말 구워지는 층에 따라 지방 함유량이 달라질까요? 궁금했던 우리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맨
위쪽에 있던 치킨이거든요. 제일 밑에 있던 바닥에 있던 그 닭인데요. 가장 윗칸과 가장 아래칸의 두 치킨. 겉으로 보기에도 다소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오븐구이 치킨의 층별 포화지방의 함량은 검사 결과 첫 번째 칸에서 100g당 포화지방 2.16%, 가장 아래 칸에서 3.21%로 나타났는데요. 칸에 따라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취재 도중 우리는 구운 치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우리에게 구운 치킨이 절대로 건강한 치킨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하고 이제 메뉴 개발, 이제 프랜차이즈 개인 사업을 이제 하는 분들을 이제 낸 거죠. 그때 이제 염지 닭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옛날에 할 때는 그 염도로 치면은 한 1.5배에서 이제 좀 많이 하면 2배 정도까지 더 이제 진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기름을 뺐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좋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기름을 뺐기 때문에 맛이 밋밋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념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나트륨 빠져. 기름이 쏙. 건강은 쑥. 구운 치킨 업체의 광고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보자의 이야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닭을 양념하는 염지제 가공업체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액상에 5분구이 염지제가. 5분구이 염지제? 네. 이거구나. 근데 이 염지제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랑 뭐 또 달라요? 많아요. 아. 근데 어쨌든 프라이드용하고는 저거하고 염도가 틀려요. 5분구이 염지는 염도는 좀 더 세요. 아, 염도는 좀 더 세요? 이거구나. 오븐구이용 닭의 밑간을 위해 쓰는 염지제의 농도가 프라이드용에 비해 더 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구운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오븐구이용 닭이 어떻게 염지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각각의 오븐구이용 염지닭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비롯해 소금 등이 눈에 띕니다. 간은 다 돼서 오나? 조금 염지닭이에요. 염지닭이에요? 염지닭이 뭐예요? 아까는 소금 간이 잘 조금 돼요. 또 다른 오븐구이 치킨 전문점. 이곳은 어떤 닭을 사용할까? 닭은 여기 있는 거예요, 냉장고? 냉장고를 열어 염지닭을 살펴보니 소금, 간장 분말, 정제염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간이 이게 더 짜게 되어 있나? 구운 게? 아, 생닭 자체도? 업체마다 염지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곳의 염지제는 무엇일까?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보니 이 업체의 경우 총 18가지의 재료로 닭을 염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즈닝 속 간장은 물론 정제 소금도 쓰였습니다. 프라이드나 그런 것보다는 좀 짠가요? 이게 짜기도 덜 짠가요? 덜 짜다는 말. 다른 곳은 어떨까? 아니야, 튀긴 게 더 짜지. 튀긴 게? 튀긴 게 더 짜. 구운 게 좀 소금기가, 우리가 소금기 염분 작다고 그걸로 먹고 들어가는데. 튀김옷까지 입혀 조리하는 프라이드 치킨과 염지된 닭을 그대로 굽는 오븐구이 치킨. 그렇다면 오븐구이 치킨은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 얼마나 염분이 적을까? 우리는 오븐구이 치킨과 프라이드 치킨을 각각 준비해 시민들에게 맛보게 한 뒤 어느 치킨이 더 짜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게 더 짜다고 생각하세요? 후라이드가 짜다고 생각하고 지금 먹어도 후라이드가 더 짠 것 같은데요. 제 후라이드가. 생각에. 후라이드가 더 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후라이드를 먹고 오른쪽에 오븐구이를 먹었는데 오븐구이가 좀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신중히 맛을 보는 시민. 대답이 궁금한데요. 차이가 있네. 튀김가루 때문에 후라이드가 더 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저는 오븐이 좀 더 짠 것 같아요. 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비교 시식 결과는 145대 73. 프라이드가 더 짜다고 느끼는 분들이 약 2배가량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븐구이 치킨은 나트륨 함량이 적을까?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븐구이 치킨이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븐을 이제 굽게 되면 그런 기름 특유의 그 향이 없어지니까 좀 더 맛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금을 좀 더 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운 치킨의 경우에 프라이한 것에 비해서 포화지방의 양은 약간은 감소는 되지만 여전히 많은 포화지방이 남아있고 또 소금 양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한 치킨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취재 중 알게 된 내용들은 업체들의 광고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븐구이 치킨 업체들이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 더 건강하다고 홍보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방송국이요. 가장 먼저 연락해온 A 업체. 일단은 근데 웰빙 치킨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웰빙 치킨으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오븐이니까 기름기를 다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웰빙 치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름이 빠졌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데이터는 없는 그냥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좀 정작 그렇게 쫙 빠졌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사진을 알았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름을 쫙 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공고물이라는 거 이럴 때 다 빼야죠. 빠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제가 쓰면 안 되겠죠. 제가 그거는 다 항의 안 하시거든요. 또 다른 C 업체는 해명하고 싶다며 우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기름은 저희 이제 몇 장 가셔서 보셨겠지만 기름이 오븐에서 구워지면서 기름이 떨어지는 걸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기름이 쭉 빠졌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이제 저희 요거는 화면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홍보를 혹시 전화투림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으세요? 네. 홈페이지에서는 하고 계시던데요. 요즘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전아트륨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체가 나트륨이 적다고 홍보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듯 했습니다. 잠시 뒤 관계자는 내부 문서라 공개는 어렵다며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건넸는데요. 주신 것도 사실 나트륨은 더 낮게 나왔지만 포화지방은 더 높게 나왔거든요. 4점... 이거보다 높은 거예요? 네. 프라이드보다 포화지방이 더 높은 거네요. 이것도 같이 참고 자료를 같이 지방하고 같이 해서 이거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자와의 면담을 마쳤습니다. 5분구이 치킨의 취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업체에 알린 후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한 업체에서는 우리의 실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웰빙이란 단어를 사용한 홍보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마지막 업체에서는요,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한 마리를 다 먹었을 경우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서 5분구이 치킨이 나트륨의 양도 더 적고 포화 지방도 더 적게 섭취한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업체의 말 맞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5분구이 치킨 한 마리의 양은요, 프라이드 치킨보다 훨씬 더 적은 양입니다. 그람 수도 더 적게 나가고요. 눈으로 봐도 양이 확연히 적습니다. 글쎄요, 적은 양을 먹으면 나트륨도 칼로리도 지방도 낮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제 귀에는 업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5분구이 치킨을 먹었을 겁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더 건강한 치킨이란 말을 그대로 믿으면 말이죠. 소비자들은 업체의 홍보 그대로를 믿고 먹습니다. 때문에 업체는 제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분구이 치킨 업체에서 좀 더 신중하고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치킨에 대한 관리를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건강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엑스플러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해소엔 이것만한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매운 음식이 인기를 끈다. 이 속설을 입증하듯이요. 매운 족발, 매운 짬뽕, 매운 쭈꾸미, 카레 등등 다양한 매운 음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매운맛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평소 배추나 상추 등 풀을 주로 먹이로 먹는 초식 동물들을 찾았습니다. 타조도 있고요. 상추나 배추 참 맛있게 먹습니다. 토끼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번엔 배추와 고추를 함께 섞어서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토끼들이 배추와 상추만 쏙 빼먹고요. 이렇게 고추만을 남겨놨습니다. 이 동물들은 왜 고추를 피하는 걸까요? 고추 매운맛의 주 성분은 바로 캡사이신인데요. 캡사이신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동물들이 귀신같이 알고 피하는 걸까요? 엑스플러스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곤 하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과도한 업무와 만성 피로 등으로 인해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여러분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먹을 거나 매운 거 막 자극적인 거. 아구찜 같은 거, 매운 음식도 먹고 그래. 매운 닭발, 매운 곱창. 정신이 맑아지면서 막 이렇게 개운한 기분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음식 중에서도 빨간 양념의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매운 음식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스트레스엔 역시 이 새빨간 매운 음식만한 게 없죠. 하지만 입으로 향하는 순간 정신은 혼미해지고 입안은 얼얼, 얼굴은 땀범벅이 되고 맙니다. 매운데도 왜 자꾸만 손이 가는지, 이것이 바로 매운맛의 마력이죠. 매우면서 뭐 끌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러면서도 계속 막 이렇게 막 침 이렇게 막 고이고 하면서도 뭔가 이게 막 끌려요, 맛이. 짜증이 나면서 서서히 뭔가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또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지 않나. 매운 음식 열풍에 힘입어 집에서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늘어났습니다. 식당에서는 덜 매운맛부터 극도의 매운맛까지 선택의 폭을 늘렸는데요. 매운 음식에 새로운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매운 돈가스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일반 돈가스와 매운 돈가스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유 없이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도전용 돈가스가 눈에 띕니다. 도전을 할 정도의 매운맛,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 도전용 네, 엄청 맵고 식사하면서 많이 안 매워요. 음료수는 청양고추로 매운 같은 거고 기준한 거의 4~50배 이상 매워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매운 게 아니라 예. 엄청 매워요. 저희 한국에서 제일 매운 걸로. 아, 그래요? 네. 청양고추보다 4~50배 더 맵다는 도전용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빛깔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과연 얼마나 매운 걸까요?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가 나올 정도인데 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표정이 일그러지는 제작진. 많이 매워요? 혀가 타요. 한 조각만 먹었을 뿐인데 입속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바늘 쪽에가 혀를 찌르는 느낌이에요. 이러면 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먹어요. 담당 PD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신호가 왔나 봅니다.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강렬한 매운맛. 대체 매운맛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까요? 대표적인 매운 음식이 우리가 짬뽕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까지는 짬뽕은 그냥 흰 짬뽕이었어요. 8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역전돼서 이제는 짬뽕이라고 하면 매운 짬뽕이고, 이렇게 매운맛이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했는데 이건 참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음식은 매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다면 매운맛은 과연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매운 쭈꾸미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기만큼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 쭈꾸미의 매운맛은 총 4가지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매운 단계의 쭈꾸미를 주문해 봤습니다. 새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낸다는 쭈꾸미. 맛은 어떨까요? 입에 딱 넣고 얼마 있으자마자 입에 싹 감기는, 입맛을 확 당기는 그런 맛이에요. 청양고추만으로도 과연 이런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매운 쭈꾸미와 등갈비 등 다양한 매운 음식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양념은 무슨 맛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뭐 양념이 뭐뭐 들어가냐 이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네. 부분이고 4단계부터는 캡사이신을 첨가해야 돼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매운 불만 소스가 있어요.
매운맛을 어느 정도 매운 것까지 도전할 수 있냐 그런 것을 단계별로 그거는 그걸로 연출이 다 하는 거야. 캡사이신으로 매운맛을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매운 갈비찜 전문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매운 강도는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이곳. 가장 매운맛의 갈비찜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고기와 채소, 그리고 새빨간 양념이 더해진 갈비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매워서 따가워요. 따가운데 맛있게 매운 뭔가 조미가 되어 있는 간이 딱 맞는 그런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의 비밀을 알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매운맛은 어떻게 해내야지 맛있어요? 양념을 맛있게 잘해요. 먼저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직원. 여기 무슨 땡초 가루? 땡초. 그러면 다른 거 있어. 가다는 거. 후추도 넣고, 응? 들어가는 많이 넣어. 이거는 원래가 이거 잘 안 넣어. 이게 뭔데요? 조금만 해주고. 매운 고춧가루와 각종 조미료가 양념의 비밀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거는 너무 많이 넣으면 돼요. 배워서 안 돼. 적당히 요리. 한 숟갈 넣으면 약간 맵다 할 정도로 필요해. 문제는 새빨간 양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강력한 매운맛을 내는 양념. 바로 캡사이신 소스입니다. 캡사이신은 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량을 보면 그 정도 맵지 못하거든. 근데 요새 청량 쓰기도 되게 비싸서 그냥 얼마나 비싼지 알아? 5만원가 한 근에 8,000원 가르쳐놓은. 단가 때문에 청양고추 대신 캡사이신 소스를 사용한다는 얘기. 다른 곳은 어떨까? 매운 닭발을 판매하는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운 닭발과 불닭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조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매워. 이거 엄청 매워 보이네. 매운 닭발이니까. 양념은 어떻게 적어요? 이거 하고 내가 설탕 그리고 청양고춧가루 2분이 들어가고 캡사이신 캡사이신은 꼭 써야 돼요? 매운맛이 그게 강해요. 매운 집에서는 다 이거 써요. 이곳에서도 역시 볼 수 있었던 분말 형태의 캡사이신. 네. 단지 강력한 매운맛 때문에 선호하는 것일까요? 고기가 약간 안쪽이 안 좋아도 한 번 더 삶아내고 이걸 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해서 다 감춰져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뭐랄까 빛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걸로 다 감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렴한 가격으로 강력한 매운맛을 내고 식재료 상태까지 감출 수 있어 식당에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캡사이신 소스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캡사이신 마니아 대학생 송지훈 씨입니다. 매 끼니 매운 음식 없이는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지훈 씨. 그래서 라면을 먹어도 매운맛 라면만 먹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요즘 매일 하나씩은 먹는다는 불닭맛 라면. 매운맛 마니아라면 누구나 먹어봤을 법한 요즘 인기 있는 매운 라면이죠. 좋아하세요, 이 라면? 네, 좋아해요. 안 매우세요? 맵긴 한데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선반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지훈 씨. 새빨간 소스를 불닭맛 라면에 넣기 시작합니다. 어우, 냄새. 어우, 냄새. 넣자마자 후각을 자극하는 소스, 캡사이신 소스입니다. 그냥 먹어도 매운 불닭맛 라면에 캡사이신 소스까지 추가로 넣어 먹는 지훈 씨.
한눈에 봐도 많이 매워 보이는데요.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근데 소스는 왜 뿌리신 거예요? 그냥 라면만 먹으면 좀 밍밍해서 넣어서 먹었어요. 지금 매운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안 매우세요? 엄청 매워요. 매운데 맛있어요.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 다른 음식 먹을 때도 혹시 뿌려 드세요? 저 뭐 매운 음식 먹을 때 넣어서 먹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날 오후 친구와 함께 매운 갈비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매운맛 잘 못 먹지 너? 그래? 70? 50? 돼지갈비찜 2인분 하는데 20으로 주세요. 50%요? 매운 단계는 10에서 100%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주문한 거요. 100%. 가장 높은 단계의 매운맛으로 바꿉니다. 지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음식이기도 한데요. 가장 매운 단계임에도 여유롭게 갈비찜을 즐기는 모습.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떨까요? 아프세요? 혀가 아파요. 매워하는 친구 앞에서 담담히 뭔가를 꺼내는 지훈 씨. 그러더니 고기에 빨간 양념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양념의 정체는 바로 외출 전 지훈 씨가 집에서 챙겨온 캡사이신 소스였습니다. 외출 때마다 항상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매운 단계의 갈비찜에 캡사이신 소스까지 뿌려 극도의 매운맛을 즐기는 지훈 씨.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먹습니다. 계속해서 매운 갈비찜에 캡사이신 소스를 뿌려 먹는데요. 정말 맵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 매우세요? 맵긴 매운데 그게 맛있어요. 항상 이렇게 캡사이신 소스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네, 자주 먹는데 저는 안 뿌려 먹어도 맵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캡사이신 소스에 호기심이 생긴 친구. 이상한 냄새. 네? 이상한 냄새 나요. 뭐야, 왜 뿌려 먹어? 속상해, 속. 괜찮아. 상해주세요. 버린다. 안 상해. 친구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유롭게 매운 갈비찜을 먹는 지훈 씨. 소스 왜 좋은 거예요? 캡사이신 그냥 먹으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그런 자극적인 맛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매운맛의 캡사이신 소스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매운맛에 비해 고추 추출 성분의 비중은 아주 적었는데요. 대부분의 소스 역시 고추 추출 성분은 2에서 6%를 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양으로 강력한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춧가루에서 높은 농도가 나왔던 것보다 인도에 있는 그 고추들을 종사한 걸 보니까 약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운 종자의 고추에서 뽑아내면 당연히 또 더 매워질 테니까 이 캡사이신이 양이 훨씬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양에 비해서도 굉장히 매운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 고추는 청양고추보다도 100배 이상의 매운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헌에 따르면 고추의 매운맛의 주 성분인 캡사이신은 매우 고통스러운 느낌을 생산해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은 화상의 고통과도 유사할 정도라고 하니 굉장히 강력한 통증인 셈입니다. 캡사이신은 과연 어떤 성분일지 직접 추출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고추는 종류별로 준비했는데요.
캡사이신은 고추가 이제 생기면서 2주일 후부터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 물질이라서 고추, 녹색 고추에도 있고 이제 빨간색 고추에도 둘 다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에서 순수한 캡사이신 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해 잘게 자릅니다. 자르면서도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네네. 순수 캡사이신은 얼마나 매워요? 예전에 실험했을 때 저희 학생이 이게 그 캡사이신 추출물이 손에 이렇게 되었는데 한 이틀 동안 엄청 따갑고 되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에 닿기만 해도? 네네. 그 다음으론 잘게 자른 고추에 메탄올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 30분이 지나면 고추의 성분들이 메탄올에 녹아 초록색 액체가 되는데요. 거름종이로 걸러 액체만 농축기에 넣어준 후에 약 1시간이 지나면 천연 고추 추출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순수 캡사이신만 추출하려면 분석기에 넣고 약 50분이 지나야 하는데요. 드디어 순수 캡사이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탄올 용액에 녹아있는 상태고요. 예. 이거를 농축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캡사이신의 정체를 우리가 몰랐는데 저는 하얀색 가루 이게 캡사이신이군요? 네, 이게 캡사이신, 순수 정제된 캡사이신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얀색일 줄.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소스와 고춧가루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냄새 어떠세요? 이건 뭐 전혀 냄새가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예. 어떤 맛이 나요? 이거는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이거를 먹으면 엄청 자극성이고 심지어 체류탄이라는 저희 호신용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거 먹으면 아마 기자님 내일 아마 급한 못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먹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쵸, 네네. 이거는 아주 소량 정말 넣어서 이런 데 쓰거나 의약품으로 응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여성들의 호신용품으로 사용되는 캡사이신 스프레이는 얼굴에 분사할 경우 약 30-40분 동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천연 캡사이신은 통증 치료제 등 진통제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강력한 성분의 캡사이신, 이런 강한 자극이 어떻게 우리가 먹는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것들은 전부 캡사이신 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캡사이신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먹기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이런 단맛 내는 물질, 매운맛 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약간 어떤 경우에는 신맛을 내는 식초 같은 것이 섞인 소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기 좋게 소스를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이름은 캡사이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매운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이 혼합된 캡사이신 소스의 성분 중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폴리소르베이트 80과 파라옥시 안식 향산 에틸입니다. 유화제와 합성 보존료로 불리는 것들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1부터가 아닌 0부터 25mg과 10mg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캡사이신 소스 한 스푼이면 비싼 청양고추 30개의 매운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선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당 업주들은 아유 고마워요. 고맙죠. 왜냐? 저렴한 싸구려 재료로 대충 만들어도 사람들이 즐거워해 주니까. 먹으면서 아이고 맵다 매워. 뭐 좋냐? 야 이제 매운 거 끝내준다. 다음에 또 와야지. 매운맛은 그 대부분의 맛을 눌러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맛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고추 맵지 않게 만든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야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정도 맛이 나와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매운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운 닭발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393.4mg입니다. 그리고 매운 갈비찜의 나트륨은 100g당 511.4mg. 매운 칼국수는 100g당 393.4mg의 나트륨 함량을 보였는데요.
한 끼 식사만으로도 일일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음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매운맛과 짠맛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특별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동호회 사람들 앞에 놓인 두 가지 음식. 매운 떡볶이와 설렁탕입니다. 새빨간 양념의 매운 떡볶이와 하얀 국물의 설렁탕을 각각 맛본 후 더 짜게 느껴지는 음식을 고르는 건데요. 떡볶이가 더 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흔들어주세요. 매운 떡볶이가 더 짜다고 느낀 사람은 4명. 설렁탕이 더 짜다고 느끼시는 분들 흔들어주세요. 설렁탕이 더 짜다고 느낀 사람은 5명인데요. 우리는 즉석에서 나트륨 함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설렁탕의 나트륨 함량은 196.7mg. 그렇다면 매운 떡볶이는 어떨까요? 472mg. 설렁탕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설렁탕이 저는 이렇게 싱거울 음식인 줄 몰랐네요. 별로 짜게 느껴진다고 생각은 했는데 떡볶이가 그거보다 더 짤 줄은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네요. 과반수 이상이 왜 매운 떡볶이를 덜 짜게 느낀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짠맛이 이 매운맛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각이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단맛이나 짠맛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유발할 그런 위험성이 높고요.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첨가가 된 또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암 그리고 대장증후군과 같은 이런 소화기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도의 매운 음식을 즐긴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직장인 박영수 씨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간식을 먹는 박영수 씨. 메뉴는 매운 떡볶이입니다. 사실 나 먹는 거 있지? 그것 좀 가져. 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2개의 통을 가져온 직원. 이게 뭐예요? 아, 여기에요? 네. 그 인도 고추하고 그 고추기름하고 섞은 원액입니다. 매운 짬뽕집에서 아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공실에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맵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찍어 먹으려고. 매운 떡볶이로 모자라 세계에서 가장 맵다는 인도 고추 원액까지 찍어 먹는 박영수 씨. 그런데 매운 기색 하나 없이 평온하게 매운 떡볶이를 즐깁니다. 고추도 같이 먹어야 좀 맛있거든요. 게다가 청양고추까지. 이제 좀 괜찮아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좀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시고 생각하시고 갈아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찌개 같은 거 드셔도 항상 더 얼큰하게 청양고추랑 항상 같이 드시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실 생각 있으세요? 궁금해서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왜 원망은 하지 마. 아 무서운데 궁금하니까. 인도 고추 원액 소스에 도전장을 내민 여직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5초를 지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데요. 아 너무 이사님 이거 어떻게 드세요? 맛있잖아. 아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 돌아가겠어요. 그 매운맛에 담당 PD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내 제정신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 나.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든 인도 고추 원액의 위력. 재밌다. 퇴근 후 어디론가 향하는 박영수 씨. 왜 또 왔어요? 그만 드시니까 왜 또 죽으려고 또. 박영수 씨의 단골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뭐 짬뽕 하나 드려야죠. 네, 곱빼기로? 연장. 이곳은 박영수 씨가 4년 전부터 찾고 있는 매운 짬뽕집입니다. 지난해에만 7명이 기절했을 정도로 강력한 매운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박영수 씨 잘 아시나 봐요. 잘 알죠. 특별한 분들은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꼭 오시면 무조건 곱빼기야. 그리고 나서 밥을 달라 그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야 돼. 특별한 1% 중에 한 사람이거든. 매운 짬뽕의 비결인 소스를 보여주겠다는 사장님. 박영수 씨가 얻어온 소스이기도 한데요. 인도에서 나오는 세계에서 최고 맵다는 그 부투 졸리키아나 할라피뇨 그런 종류의 고추예요, 이게요. 이건 거의 막 폭탄 수준이에요. 드디어 주문한 짬뽕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곱빼기를. 폭탄 수준의 매운맛으로 사장님도 못 먹는다는 매운 짬뽕. 박영수 씨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일반 짬뽕을 먹듯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다른 손님들도 그럴까요? 먹는 순간 극도의 매운맛에 얼굴은 땀범벅. 매워. 박영수 씨만이 유독 평온한데요. 다른 사람들과 맛있다는 기준이 좀 다르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매운 짬뽕에 남은 한 젓가락 면발까지 그리고 국물까지도 다 비워냅니다. 매운 걸 드시면 좀 약간 기분이 좋아지세요? 많이 좋아지죠. 예. 매운맛을 곁들이면 아무래도 좀 금방 스트레스가 풀리죠. 매운 음식이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박영수 씨와 함께 뇌파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비교를 위해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제작진도 함께했는데요. 매운 카레를 먹은 후 뇌파 상태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레의 매운맛 단계는 가장 높은 매운맛으로 선택했는데요. 평온한 박영수 씨에 비해 괴로워하는 제작진. 강한 매운맛을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뇌파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박영수 씨의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는 보라색 그래프가 매운 음식을 먹고 나니 훨씬 낮아지고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시고 난 후 박영수 씨의 뇌파는 고르고 안정적으로 잘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운 음식이 뇌를 잘 활성화시켜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제작진의 검사 결과입니다. 제작진은 오히려 보라색 그래프의 파장이 더 높아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박영수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라색 그래프의 파장이 높았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매운 음식을 잘 드시는 분에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만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큰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운 음식이 위 건강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두 사람의 위 내시경 검사도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박영수님은 위 식도 경계 부위에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을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5단계 중에서 한 2, 3단계 정도의
중등도 정도의 역류성 식도염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지훈님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을 갖고 계셨는데요. 송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십이지장 구부 부위에 이렇게 점막이 손상되어 있고 파여 있는 정도의 십이지장 궤양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서 위의 점막 세포가 반복적으로 변형이 된다면 위암 등이 심각한 질환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물 처방과 함께 당분간 매운 음식을 끊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그렇게 많이 안 좋다는 거 듣고 다시는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하니까 오늘 복용을 해서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운 거는 절대 못 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운 걸 끊게 되면 제가 모든 음식을 맛없게 먹는 그런 게 있어서. 매운 음식에 너무나도 깊이 중독돼 버린 박영수 씨. 매운 음식은 대체 왜 끊기 어려운 걸까요? 매운 음식은 매운 게 아니라 매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마약 성분 같은 마취 성분을 내놓습니다. 쾌감 물질을. 거기에 중독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찾는데 같은 정도의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센 걸 찾습니다. 조금 더 매운 거, 조금 더 매운 거.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무시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매운맛에 중독되진 않으셨습니까? 매운 음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매운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운맛 중독 테스트. 함께 보시죠. 자, 제 옆에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가지의 문항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1번. 매운 음식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2번. 매운 음식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위장 질환이 있지만 이 매운 음식을 좀처럼 끊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합니까? 이 중에서 저는 3번, 5번, 6번, 7번 총 4가지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 결과 한번 볼까요? 문항 중 2개에서 4개에 해당하면요. 매운맛을 적당히 잘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안심입니다. 그리고 5개 이상은 매운맛 중독 상태. 그리고 이처럼 7개 이상은요. 중독 증상이 위험수위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 매운 음식. 더 큰 매운맛을 원하는 사이에 우리 몸은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